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 집회에 수차례 참석하고 심지어 공수처와 경호처의 일촉즉발 상황을 중지하겠다고 나선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로 깜깜한 가운데 엄동설 안에 우리 어머님들 몇 분이 앉아가지고 방언기도 하시고 또 구호를 외치시고 많은 분들이 새벽녘부터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왔다가 다시 또 공수처 압수수색 왔을 때 또 들어가서 공수처 분들하고 오랜동안 대화도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공수처라는 기관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충명과 신명과 열정이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살릴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사흘 내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도 하고 오늘 중재까지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제가 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TV토론 사회를 봤을 때도 당시 윤상현 후보,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친윤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친윤의 선봉을 자처하고 심지어 중재하고 공수처가 왜 내란죄 수사하냐 이런 것 말고도 왜 이런 정책 행동을 하신다고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윤 대통령의 어떤 지킴이로 앞장서시는지 그동안에 어떤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선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혀 나서지 않고 오히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집회에도 나가고 지금 또 관저에도 들어가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분이 그렇게 썩 친윤은 아니었거든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글쎄요.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본다면 최근에 하면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맡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전화 통화 내용 내가 윤상현한테 이야기할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상황적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본인이 김재섭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그때 반대했다. 1년 지나니까 다 있더라. 그리고 찍어주더라. 의리 있다고.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지금 윤상현 의원은 아마 지역에서는 꽤 탄탄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면이 다 지나가면 지금 2028년 이 총선에서는 사람들이 윤상현에게 야 의리 있었다. 역시 끝까지 윤 대통령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본인에 대한 어떤 확신감들 그런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현재로는 제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유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변적 정황으로 보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추정만 해봅니다. 노 교수님, 윤상현 의원이 오늘 관저를 드나들었다면 아까 이제 화면으로도 만나볼 텐데 윤갑근 변호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두 명의 변호인단도 저렇게 관저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다 주로 법조인, 검찰 출신 이렇긴 한데 여론전의 중심이 일단 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다 법조인이고 실제로 검찰 출신에다가 이번 공수처의 수사나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법적 대응 논리로 충분히 가능하다. 인물들의 면면 보면 그런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아니 저분들은 되게 지금 윤상현 의원 빼고는 탄핵 심판 과정 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분들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변호인들도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변호할 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윤상현 의원 글쎄 저는 아까 이현정 의원께 질문할 때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저도 의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지난번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리 있다고 칭찬받았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전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리를 지켰다고 하는 저거 사실은 하기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저렇게 굉장히 비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상겸 선포를 옹호하고
저같이 지지자들 앞에 나가서 연설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거. 그러나 과거에 그와 같이 했더니 내가 다시 당선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의리 있다고 칭찬받았다. 이번에도 의리 지켰다고 생각을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그거 뇌리 속에 남아 있는 뭐 그런 좀 행동을 해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대통령이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과거 검찰 시절에 인연이 깊었던 윤갑근, 김홍일 두 변호사 얘기까지 길지 않게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한남동 관저 주변 상황이 이랬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화재 속보가 들어와서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야탐역 인근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8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꺼먼 매연이 뭐 밑에 부분인 것 같은데 1층에서부터 좀 올라오는데요. 1시간 전쯤에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로부터 한 45분 뒤쯤에 초진, 그러니까 불을 일단 잡았는데 문제는 저 안에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이 있는지 여부일 겁니다. 인명피해가 확인 중인데 실제로 가장 불이 크게 났을 때 화면 사진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까만 매연이 치솟는 모습까지. 해당 건물이 8층 건물인데 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1층 식당 주방에서 저희가 1층 식당 주방 같아요. 화재 발생 신고가 들어왔고 지금 소방차 여러 대가 지금 현장에 투입된 걸 보니까 화면 육안으로도 확인하시다시피 불 규모가 꽤 컸습니다. 지금 저 8층짜리 건물에 뭐 식당, 병원, 소매점 입주해 있고 중요한 건 인명피해 여부일 텐데요. 일단 소방당국이 애초에는 대응 2단계였지만 지금 1단계로 대응 단계를 낮추고 화재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더 커지면 안 될 텐데요. 1시간 전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층 건물에서 불이 난 일단 화재 속보부터 한번 만나봤고요. 만약에 인명피해 여부가 확인이 되고 화재 진압이 완벽히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체크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